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유린 기자입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누리과정 예산 2조 1천억 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국민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건 부처 합의사항이지 교육청과 합의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교육감들한테 다 떠넘겨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뇨. 사회부총리로 제대로 역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기획재정부는 지방채 인수 방식 등으로 교부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교육감들과 야당은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채 형식으로 할애할 것인지 아니면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국고를 동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시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둘러싼 찬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다시금 교육계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지난 4년간 과도하게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8%를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인상분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임대아파트는 약 57만 6천 호입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임대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는 약 32만 1,000호인 가운데 최근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크게 인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임대료 수익금으로 2조 7,660억 원을 거둬들인 가운데 2010년 4.8% 인상을 시작으로 2011년 3.9%, 2012년에는 4.8%, 2013년에는 4.8%까지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 생계비 인상률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간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상률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연도도 있고요. 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대부분 올리는데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높게 올라간 연도가 분명히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빈곤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 기준선인 최저생계비 비율 인상률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거든요. 140조 원대의 천문학적 부채를 진 LH의 억대 연봉자가 156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4년간 비정상적인 임대료 인상률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LH의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 등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현대인의 큰 걱정, 비만은 이제 중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과 아동, 청소년의 비만도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령화로 비만 노인도 늘어날 전망이고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식습관이나 운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만. 이제 비만은 나이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비만율이 계속 높아져 노인 3명 중 1명은 비만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비만 환자 비율은 1998년 25%에서 2012년 34%로 9%포인트 증가했고 남성 노인의 26%,
여성 노인은 40%가 비만이었습니다. 정상 체중인 노인은 30에서 40%에 그쳤습니다. 비만인 노인이 자신이 비만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만인 노인 중 본인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0%, 19세 이상 비만인 사람들의 비만 인지도가 80%를 넘는 것에 비하면 노인의 체중 관리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30년이 되면 비만 노인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남자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도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만 5세에서 17세 남아 가운데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비율은 25%로 OECD 평균 23%보다 높았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국내 아동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비만으로 특히 남자일수록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아동 청소년의 비만 중 60%는 성인 비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남자 아동 청소년의 높은 비만율은 성인 남성의 고도 비만율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우리나라 비만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4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기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시군별 보유 비율이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관내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등은 법정 도입 대수가 각각 27대, 14대, 11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법정 도입 대수가 15.5%로 가장 낮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법정 도입 대수가 156%로 유일하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앞으로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이 장애 유형별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 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확인 방법을 장애 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 채널별로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도 장애인 편의에 맞춰 달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사별로 장애 유형별 본인 확인 방법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행 계획을 받아보고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는데요. 수화 통역을 비롯해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웨터를 가지고 각종 상황을 만들어내는 선생님과 아이들. 표현에 서툴렀던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숨겨있던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일상의 소재를 갖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아이들이 오늘 진행한 프로그램을 다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2번째를 맞는 국제장애 어린이 축제, 극장으로 가는 길. 한국과 마카오, 벨기에 등 각국의 극단과 예술가들이 참여해 독특한 공연들을 펼쳤는데요. 곳곳에 수화 통역이 제공되는 한편 장애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공연물과 예술 치료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꾸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이런 공연들이 더 많아서 장애 아이들, 특히 청각장애 아이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을 넘어 진정한 인류애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이번 축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장애 가족들이 와서 장애인이 다르지 않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내가 오해했었네. 우리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 속의 같은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큰 기대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유쾌하고 따뜻한 소통이 펼쳐진 어린이 축제.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축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자판 천진2의 개발자인 서영환 씨가 루게릭병 등 근육질환 장애인용 문자판을 개선해 효율성 등을 강화한 새로운 한글 자판을 개발해 최근 한국 루게릭 협회에 기부했습니다. 협회는 기존 문자판과 새 한글 자판을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공유해 루게릭 환자뿐만 아니라 근육질환을 앓는 환자나 그 가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의 시각장애인의 동영상 감상을 돕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도서관은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의 원본 동영상과 화면 해설 오디오 파일이 동시에 재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제공과 미디어 플레이어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강원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가 춘천 송암 레포츠타운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8개 시군의 장애인 게이트볼 31개 팀이 참가해 예선 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을 가렸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4년의) 연애 끝에 결혼의 꼴이 난 대한민국 보통 커플 영민과 미영. 그러나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사소한 오해와 마찰들이 생기며 결혼의 꿈은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는데 1990년 박중훈과 고 최진실 주연의 동명의 작품을 24년 만에 리메이크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첫 커플 연기를 보여주는 조정석과 신민아는 현실을 그대로 옮긴 듯한 실감나는 신혼부부의 모습을 그려내며 재미를 선사합니다. 문화 대혁명의 시기,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펑환이와 루옌스. 눈은 가까스로 풀려나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곁에 묵묵히 지키는데 장예모 감독과 공리의 7년 만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세계적인 여배우 공리와 연기파 배우 진도명의 절절한 감성 연기, 장예모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긴 감동과 여운을 전합니다. 10년 만에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온 지미. 그러나 고향에 있던 마을회관이 신부와 지도층의 반대로 없어질 위기에 처하고 지미는 유일한 행복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1932년 아일랜드를 무대로 모두의 희망이었던 마을회관을 지키려다 추방당한 인물 지미의 삶을 다룬 영화. 지미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색채로 그려내며 묵직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뮤지컬 퍼포먼스 나미드 여행 스케치가 10월 18일까지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에서 관객과 만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어르신 관객은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감독 박할린이 연출하는 카붐 캐세라세라가 12월 31일까지 종로 시네코아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도현의 첫 단독 콘서트 노래하는 윤도현이 10월 19일까지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 관객은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자판 천진을 개발한 서영환 씨가 근육마비로 눈 깜빡임 외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루게릭 환자를 위해 새로운 한글 자판을 개발해 루게릭 협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배려가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몸소 실천해 보여준 서영환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